Nope. 오큘러스 퀘스트 2 미쳐버린 환율로 가격이 올라버렸지만 아직도 VR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되고 많이 구매하는 제품입니다. 이번에 나온 이제는 오큘러스에서 메타가 된 메타 퀘스트 프로가 나왔지만 높은 가격대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중고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사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통해서 VR 게임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안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우선 최대 120Hz까지 지원되는 디스플레이가 있죠. 물론 해상도가 4K가 아닌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동 가격대에 4K VR 기기보다 높은 헤르츠를 지원한다는 장점을 생각하면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고요. 120Hz가 지원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디스플레이 해상도 문제로 인해서 하프라이프 알릭스 같은 게임을 하면 가끔 화면이 좀 자글자글한 느낌이 들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헤르츠를 낮게 설정하고 게임하면 엄청난 멀미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헤르츠가 높은 대신 해상도를 조금 낮춘 거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. 또한 PC와 무선으로 연결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물론 무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양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요. 1기가 인터넷을 지원하고 5GHz를 지원하는 공유기면 충분했고요. 동글을 통해서 연결하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추가 비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. 물론 정말 가끔 화면이 1초 정도 멈추거나 아니면 끊기기는 하지만 제가 플레이를 하는 동안 거슬릴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. 기본으로 달려있는 스피커는 플레이하는 게임에 몰입하기에는 충분했고요. 스피커로 소리가 들리는 게 싫다면 유선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죠. 다만 기본으로 주는 스트랩이 별로였습니다. 뒤통수에서 기기를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부분이 계속 내려가서 거슬립니다. 물론 더 괜찮은 엘리트 스트랩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또한 배터리 타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도 단점 중 하나입니다. 하프라이프 알릭스 기준으로 2시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게 생각보다 부족합니다. 솔직히 2시간이면 힘들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. 이 배터리 타임도 보조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고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배터리 무게 때문에 불편하고요. 배터리가 포함된 스트랩을 마찬가지로 팔지만 가격이 비싸죠. 액세서리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좀 있는 편인지라 가격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.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저렴했던 64기가 모델이 단종되고 가격이 어느정도 좀 인상이 되었죠. 그러면서 55만원 정도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프라이프 알릭스 하나를 위해서 살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총 정리를 하자면 배터리 타임과 기본 스트랩, 해상도가 아쉽기는 하지만 내장된 소프트웨어 품질까지 생각하면 아직도 이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VR 기기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PC에만 연결해 사용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단종돼서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중고로 가장 작은 용량의 64기가 모델을 구매한다면 더 좋은 가성비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. VR 입문이나 간단한 게임을 한다면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긴 합니다만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가격대에 경쟁할 만한 기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죠. 피코4라는 제품이 있는데 내장된 프로세서는 비슷하지만 4K 해상도 대신에 72Hz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조금 더 저렴하죠. 저는 헤르츠 높은 게 좋다 보니까 오큘러스가 딱 맞기는 한데 해상도가 만약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4K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피코4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오큘러스 퀘스트 2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적어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도트였습니다.